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1월 7일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과거 김대엽 사건으로 조작 선거의 흑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4.15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 습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영상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입니다. 또 가덕도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괴상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더 큰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서해상에서 연이어 장사정포 도발을 감행하면서 갑자기 긴장을 고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이관되면서 대공수사 취약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국내 기생하는 간첩들이 총선에 개입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그것이 의문투성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5호로 영입된 강창이라는 정치인이 인터뷰를 대신 진행한 것이 심각한 오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는 것은 가짜 뉴스다. 목에 9mm 이상의 깊은 상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전날 가덕도 현장에 출동했던 119 소방구급대원이 작성했던 일지에는 1.5cm 열상이라는 구급 일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가벼운 열상에서 심각한 자상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기 후송과 관련해서 온갖 특혜, 특권 이식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63년 만에 국가정보원은 기능적으로 크게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식물국정원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했던 대한민국 해체 공작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의 선거 개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인력이 724명밖에 불과하고 이것으로 대공수사 경념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에 대한 심각한 구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또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북한군은 서해 NLL상에서 3일 연속해서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향해서 2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고 이 포탄들은 NLL 2부 7km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도 400여 발의 포격을 감행했고 북한은 다음날 6일 서북 도서 지역에 6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늘도 북한 도발은 남북 상황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교종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유사시에는 핵무력을 포함해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 보석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습격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국내에 기생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도발은 포격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이번 달 4일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한 범죄의 배후가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선거와 상관없이 계속 배후 여부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고, 유시민은 이것은 단순한 비습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라면서 동기와 준비 과정에 단독 범행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 관계자들은 사건의 배후설을 크게 제기하고 있고 5일부터는 이상하게도 이 배후설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인 김 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두 당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정말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런 비공개 조치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시작된 안보의 불확실성, 북한의 연속된 도발과 총선 개입에 대한 우울한 그림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문스러운 습격 사건, 그리고 그 배후에 대한 의혹들, 그리고 경찰의 법인 당적 공개 거부까지,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총선을 앞두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한 점 없이 분명한 행동을 한다면 어떤 음모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친구, 이웃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권일님, 김경희님, 박신혜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